87쪽에 나와 있는 기출 01 시트에서 작업하는 거를 하고 나서 수학 3강 함수를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점이 가장 낮은 사람이 1등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평가 점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총점의 숫자가 낮아야 1등이래요. 어색한데 일단 그렇게 하려는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럼 랭크 함수를 쓰라고 하는 거죠. 는 rank 괄호 열고 넘버가 뭐라 그랬죠? 순위를 매기려는 값이라 그랬죠. 그 값이 누구다? 내 총점이죠. 컴마 ref 리퍼런스라고 했죠? 참조 대상이 어디냐? 우리 반이죠. 나를 포함한 이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항상 이 총점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매기겠죠? 그래서 F4번 키 누른다라는 거. 달러 표시가 양쪽에 꽝꽝꽝꽝 찍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컴마. 내림차순은 뭐다? 큰 값이 1등일 때. 지금은 총점이 낮은 게 1등이라고 했으니까 오름차순이죠. 2를 써야 되겠죠. 내림차순일 땐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오름차순일 땐 반드시 2를 써야 돼요. 키보드를 1 써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랭크 함수는 필기실기 반드시 나옵니다 그랬어요. 필기실기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바로 이 뒤에 있는 옵션이 1이냐 0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랭크가 뒤에 컴마 1. 컴마 1은 뭐다? 작은 게 1등. 컴마 0이나 생략하면 뭐다? 큰 값이 1등. 그래서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촥 아래로 내려가죠. 예. 해설은 간단한 계산한 거 설명은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수 여부 CS 13번째 셀이죠. 아니구나. 앞에 있는 거구나. 이수자수 A의 13번째 셀에다 이수자가 몇 명인지를 계산하래요. 이수자라고 하는 거는 이수 여부라고 하는 이 항목 중에서 이수라고 되어 있는 글자의 개수를 세는 거네요. 그렇죠? 무슨 함수를 사용하시오? count sum 합계를 구하는 거네요. 아니죠. sum if 뭐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count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여기 숫자 없죠? 글자잖아요. count if를 써야 되겠네요. 자, count if 쓰고요. 범위, 조건, range, criteria. 그리고 뒤에 몇 명 하고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앰퍼샌드 쓰고 명자를 붙이는데 요 앞뒤를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고 보기 좋게 하려고 떨어뜨린 거니까는요.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는 count if 괄호 열고 는 count if 괄호 열고 조건은 뭐다? 이수란 글자죠? 그러면 range는 뭐다? 이수란 글자가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즉 여기죠. 이수라고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range 범위가 되고요. 컴마는 이수니까 얘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당연히 그렇죠? 아니면 직접 이수라고 우리말로 써주는 게 훨씬 더 낫다. 하고 엔터를 치면 단순히 값만 나오겠죠. 근데 이 뒤에다가 앰퍼샌드에다가 몇 명 하고 붙이라고 했으니까 몇 명. 그래서 몇 명이라고 글자를 쓰면 4명 하고 나오더라 이거죠. 4명. 몇 명 하고 나오게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명자를 따옴표 안 쓰고 쓰면은 따옴표를 벗겨놓고 쓰면은 명이라고 하는 명령이나 어떤 이름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명이라고 지적되어 있는 어떤 명령조차 한 개도 없어요. 지정되어 있는 게. 그래서 오류가 나요.
다운편에 들어간 건 무조건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이란 글자와 07이란 글자, 숫자를 결합할 때, 즉, 는 20이란 숫자하고 앰퍼샌드 17이란 숫자를 결합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2017이 돼요. 물론 따옴표 안에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2017이 돼요. 근데 왜는 따옴표를 베껴놓고 쓰면 오류가 발생하느냐? 그렇죠? 여기는 따옴표 없이 썼는데도 답이 똑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영어나 우리말로 어떤 글자를 쓰면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떠한 값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쓰게 되면은요, 야, 명이라는 이름이 뭐냐? 명이라는 이름을 모르겠어. 그 글자를 이름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따옴표를 쓰게 되면, 아, 이건 글자구나. 그러면 결합해줘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거. 이수란 글자 앞에서 따옴표가 없죠? 이수라는 어떤 값을 찾으라고 한 건데, 이수란 값은 없잖아요. 이수란 글자지. 그 따옴표를 써야 돼요, 그때는. 그래야 이수란 글자가 4번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것도 문제가 된 게죠. 요거. 이수라는 값이 없으니까 없으면 0이라고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것에 오류가 났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뭐가 나온다? 이때는 영명하고 나온다. 왜냐면 요거 빼고 여기다가 명자를 붙이면은 영명하고 나온다. 네. 이수라는 글자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이수라는 값을 찾으라 그랬거든. 이수라는 값은 없었으니까 0이 나오는 거고요. 명자를 결합하라 그러면 이것도 이수라는 어떤 값을 결합해야 되는데 명이라고 지정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죠. 얘들은 정확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많이 풀어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몇 명 하고 나왔다. 그 다음 문제.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인원수를 세보래요.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빈칸.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3개의 빈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빈칸의 개수가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그럼 당연히 카운트 블랭크를 쓰면 되죠. 카운트는 뭐라 그랬는데? 숫자의 개수. 여기 숫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카운트 올, 이건 뭐다? 숫자가 아닌 글자나 뭐라도 있으면 세는 거. 글자는 있죠, 4개가.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있는 것의 개수를 센다는 의미가, 아예 조건부 개수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카운트 블랭크, 가로 열고 범위, 그리고 앰퍼샌드는 명자 쓰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는 카운트 블랭크 여기 있네. 카운트 블랭크. 그리고 이쪽에를 블럭을 잡죠. 이렇게 쭉 블럭을 잡죠. 괄호 컴마. 그리고 컴마가 아니라 괄호 닫고 그다음에 앰퍼샌드 우리말로 몇 명. 그 빈칸의 개수가 몇 개가 있을 거고 명자가 뒤에 붙겠죠. 네. 요렇게 답이 나왔네요. 요렇게. 이걸 뭐 떨어뜨리던 붙이던 상관은 없어요. 예. 요런 연산자 앞뒤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연산자 앞뒤로는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필기점수가 어딨죠? 여기 있네. 필기점수가 몇 점 이상? 80점 이상인 사람의 인원수하고 실기점수 마찬가지로 80점 이상이 되는 인원수를 1명, 2명,
3명, 4명이네요. 그렇죠? 이쪽에 2명, 저쪽에 2명. 그렇죠? 그래서 4명이다 라고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원수를 합하여 표시해라. 그리고 뒤에다가 명자를 포함하시오 라고 했어요. count if 함도 쓰고 ampersand 연장사 쓰라고 했으니까 뒤에 몇 명 하고 써주면 되겠죠. 자, 몇 이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좋다? 는 count if 범위 조건.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필기 점수가 여기 필기 점수가 조건은 뭐다? 80 이상이라는 거고요. 이상. 이쪽에는 뭐다? 실기 점수가 마찬가지로 80 이상이라는 거죠. 그 뒤에다가 뭐를 해라? 앰퍼샌드 몇 명 하고 붙이래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는 C 4번째부터 C 10번째가 되고 80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쓰면 되고, 또 실기 점수는 D 4번째부터 D 10번째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키보드로 쓰셔도 되고. 이 보편적으로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는 다 키보드로 했었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등장하니까 마우스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디어. 마우스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키보드로 써도 되는데 마우스가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키보드로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수기로 쓰는 연습 이런 거.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다음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는 필기 점수. 컴마 조건은 뭐다?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 이게 필기 점수에 80점 이상이라는 거죠. 더하기 count if D의 4번째부터 D의 10번째까지. 직접 키보드로 써도 돼요.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도 되지만 키보드로 직접 쓰셔도 돼요. 컴마 크거나 같다 80.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이렇게 쓰면 2명, 4명이죠. 그렇죠. 근데 이 뒤에다가 뭐 해라? 앰퍼샌드에 몇 명 하고 써주려니까 몇 명 하고 나오겠죠. 여기 써있네. 몇 명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점대 이게 어렵다 그랬죠?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뺀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count if s를 쓰면 80점보다 크거나 같고 또 조건을 작거나 같다 90. 자, 5번 문제는 뭐죠? 가장 큰 점수라니까는 맥시멈 밸류네요. 맥스. 또 세 번째로 큰 점수라고 했으니까는 라지네요. 라지. 컴마 3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쓰는 거죠. 맥스는 범위를 정해주면 가장 큰 값이 나오죠. 라지 함수는 뭐다? 범위를 정해주고 컴마 얼마를 써주면 몇 번째로 큰 게 나오는 거죠. 문제지의 총점에서 그래서 총점 2의 4번째부터 2의 10번째라고 했으니까 얘가 범위로 들어가면 각각의 범위로 들어가면 가장 큰 값 맥시멈 밸류가 되고 컴마 3 쓰면 몇 번째로 큰 세 번째로 큰 값 구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하셔야 돼요. 막 써보셔야 돼요. 5번까지 풀어봐서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88페이지에 설명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학 삼가함수
찾기 참조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함수 두 번째. 함수 6번 문제, 섹션 06번 문제네요. 예. 문제를 열었습니다. 문제를 분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실 내용은 89쪽에 나와 있는 함수 두 번째, 수학 함수하고요, 찾기 및 참조 함수입니다. 근데 수학 삼각함수라고 된 이유는 수학적인 거하고 삼각함수적인 내용이 붙어서 나온 것 뿐이고요. 우리 시험에는 삼각함수 일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기능인데 이름이 수학 삼각함수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접수 코드에, 접수 코드가 어디 있나 보세요. 접수 코드. 여기 있네요. 접수 코드. 여기 접수 코드예요. A의 세 번째 셀이 쓰여 있어요. 요거. 이 접수 코드에 맨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 A 11번째부터 C 14번째가 어디죠? 여기 있네. A 11번째부터 C 14번째 여기 있는 것 중에 얘가 3이죠. 3. 3이면 뭐죠? 이거네. 결혼 자금인 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네. 4.2%라는 금리를 출력하라고 하네요. 여기 코드가 3이면 4.2%예요 라는 금리를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코드가 2니까 뭐다? 출산자금이에요. 그래서 3.0%라고 출력하라는 얘기죠.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글자 중간에 끼어있는 거를 잘라내야죠.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는 이렇게 나간다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나가는 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중간에 껴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는 애들, 그런 건 MID, 미들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코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예요. 맞습니까? 다섯 번째에서 시작해서 한 글자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몇 월생인가 어떻게 확인하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0-1225-3 이런 주민등록번호 없겠지만 3이면 2070년에 태어난 건데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 사람은 12월생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자를까요?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두 글자. 그럼 이 성별 코드는 어떻게 자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 대략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접수 코드의 맨 앞에서 다섯 번째 문자라고 했어요. 맨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인데 왼쪽에서부터 다섯 개라고 한 게 아니라 다섯 번째 글자니까 다섯 번째에서 한 개란 뜻이에요. 예, 얘가 뭐냐에 따라서 금리를 출력하라는 거죠. 금리. 3이니까는 4.2%를 가져오는 거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 하는 거죠. 무슨 함수를 사용해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MID, 미들은 아까 조금 전에 해봤고요. 미들 이거. 미들, A 세 번째라는 셀, A 세 번째라는 셀이 여기 있는데 이 셀에 다섯 번째서부터 한 글자를 잘라오시오 이런 거죠. 다섯 번째서 한 글자를 시작해서 한 글자. 그러니까 뭐다? 이게 결과적으로 3이 된 거죠. 3. 숫자 3이 아닙니다. 이거 숫자 3 아니에요. 글자예요. 글자. 문자 3입니다. 그러나 더하기나 빼기는 가능할 거예요. 숫자니까. 숫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썸함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답이 나오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VLOOKUP 함수, HLOOKUP 함수.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단골 손님이죠. 지금까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필기실기에 꼭 나오는 함수가 바로 VLOOKUP 그리고 그 짝꿍인 HLOOKUP. 꼭 체크하세요. 자, 89페이지에 수학 함수의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상단에 sum. sum은 너무 쉬워. 합계 구하는 거라. 그 다음에 라운드. 라운드가 뭐예요? 뭐 찾아볼게요, 여기요. 수학 함수에는 sum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라운드, 반올림. 그럼 반올림하고 형제지간이 누가 있죠? 올림, 내림 있잖아.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반올림, 올림, 내림. 뭐 얘네들이 짝꿍이니까 잘 나오죠. 예.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ABS라는 말이 나오네요. 절대값이래요. 절대값. 우리 수학에서 절대값 배우셨죠? x바 x 작대기 써놓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작다면 마이너스 x다 이런 얘기고, 플러스가 0보다 크다면 그냥 x가 되고. 그러니까 부호를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int 함수도 나와요. 정수화 함수. 정수. 소수, 실수, 정수 이런 게 있죠.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5.8 이러면 실수라고 부르고, 5 그러면 정수라고 하죠. int 정수화 시키는. 그 다음에 sum if. 그 다음에 sum if s. 그 다음에 RAND 난수라고 하는 건데, 난수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난수. 그 다음에 FACT라고 있나요?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런 거 있죠. 5 느낌표 찍는 거. 5, 4, 3, 2, 1 곱해주는 거. 팩토리얼.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MOD. MOD도 가끔씩 나와요. 이따 배우실 겁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SQRT. 제곱근, 루트. 루트는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필기시험에 나와요. 다음 점 가장 큰 숫자가 얼마일까요? 가장 큰 게 보기가 몇 번일까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는 1번. 문제가 뭐냐면 다음 보기에서 가장 값이 큰 보기는 뭐냐 이거죠. 그럼 이제 1 는 int sqrt 8 2 는 int 가로 열고 int가 아니구나. mod 5,2 3 또 뭐가 있을까? abs 마이너스 3 4 또 뭐가 있을까? 는 라운드 2.88, 0 설명을 드릴게요. int는 정수화 함수라 그래요. 정수화 함수. 예. 소점이 없는 수예요. 소점 이하를 잘라버리는 셈이에요. 루트 8이 얼마일까요? 루트 8. 루트 4가 얼마죠? 2죠. 루트 9는 얼마죠? 3이죠. 3. 루트 8은 얼마죠? 2. 얼마 되겠죠. 그렇죠? 2. 뭐뭐뭐뭐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int 취해주니까 뭐가 된다? 2가 돼요. 소점 이하를 삭제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2가 돼요. MOD는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5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5를 2로 나누면 몫이 2가죠. 2. 나머지는 1 남잖아. 1.
얘는 뭐죠? 마이너스 3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얼마예요? 3. 오케이. 2.88을 소점, 이거 바꿔야 되겠다. 소점 없이 반올림하래요. 소점 없이 하면 2가 되겠죠. 아까 얘가 2.88일 때 영하면 얘가 3 되거든. 그럼 보기가 똑같은 게 3 나와서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죠. 그렇지. 2. 그러니까 가장 보기 값이 큰 거는 세 번째 보기가 가장 크네요. 그렇죠. 이게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잡다한 거를 다 물어봐. 다 물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거라도 모르면 헷갈리죠. 그렇지. 얘를 모르겠어. 얘를 모르면 일단은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지. 얘가 가장 크니까. 근데 얘도 몰라. 그럼 얘가 가장 큰 거 같고 이 나머지는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많이 평상시 써보는 게 수학적으로 물어보면 루트 8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2점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죠? 예. MOD 나머지 구하는 거는 처음 보셨을 테니까 함수를 나머지의 의미는 아시는데 이게 나머지를 구한다고 하는 뜻인지는 처음 보셨을 테니까 어려운 거고 그런 거죠. 뭐. 알고 나면 절대값은 뭐 우리 학창시절에 다 배운 거고 알고 나면 별건 아닌데 이런 거를 이제 필기시험에 물어보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엑셀에다 실행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해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기시험 말고 상시시험에는 필기시험을 컴퓨터로 한다 그랬잖아요. 문제, OMR 답안지 화면에만 뜨지 일체 아무것도 못 만져요. 작동 안 돼요. 엑셀을 실행해볼까? 예,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거죠. 함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는 좀 수학적인 기능보다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3이란 글자가 아래쪽에 3이 있으니까 결혼자금을 가져올 거냐 4.2%를 출력할 거냐인데 금리를 출력하는 건 4.2%가 나온다는 의미는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VLOOKUP 함수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VLOOKUP 함수는 뭐냐면 버티컬 룩업이란 말이에요. 버티컬이라는 건 들어보셨잖아요.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컬 세로 뭐가? 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돼 있잖아요. 참조 대상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VLOOKUP을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11이라는 코드는 22, 33, 4천 코드가 있는데 이 11의 코드에 해당하는 판매가냐 출고가냐 하는 거는 얘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코드가. 얘는 horizontal lookup, HLOOKUP을 써요. 가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냐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을 쓰는 거고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을 쓰는 겁니다. 그거 이유밖에 없어요. 얘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 굳이 VLOOKUP을 쓴다? 사용할 수가 없죠. 그거예요. 이렇게 쓰죠. 는 얘가 아니라 여기죠. 는 VLOOKUP 는 VLOOKUP 뭐야? 자, 배열의 첫열에서 배열의 첫열이란 말이 뭐야? 열이니까 칸이잖아. 그럼 배열은 뭐냐? 덩어리 묶음을 말해. 여기에요. 여기. 1, 2, 3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배열이라고 그래요. 이 배열의 첫 번째 칸이 어디입니까? 코드죠. 코드잖아요. 그렇죠? 자, VLOOKUP에서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1, 2, 3이라는 게 첫 열입니다. 그럼 그 1, 2, 3이 어디에 있어요? 접속 코드상에 있는 거죠. 중간에 껴있는 거죠. 네, 그걸 찾아야 돼. 자,
되게 헷갈려요. VLOOKUP 가로를 열면 lookup value, 테이블 어레이,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lookup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두 개나 세 개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괄호 속에 네 가지를 물어봐요. 네 가지. 이럴 때 헷갈리는 거죠. 얘가 뭔지 쟤가 뭔지. 그럴 때는 그때 FX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책에서는 무조건 FX를 먼저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VLOOKUP을 찾던 뭐를 찾으라고 이렇게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써요. 쓰고 나서 알면 직접 키보드로 코딩을 하지만 모를 때 FX를 누른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레인지 룩업은 이 표의 첫 번째 해당하는 게 룩업 밸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면 얘를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죠. 1, 2, 3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대출 금리까지. 이 글자는 안 들어갑니다. 이 글자를 포함하지는 않고요. 알맹이만 블럭 잡습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지혜라는 사람의 고객에 대한 접수 코드도 이 코드표에서 찾을 거고요. 최우영이라는 사람의 코드표도 아래 코드에서 찾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애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애죠. 그래서 F4번 키. 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여기 있는 3이라는 걸 찾을 거란 말이야. 3을 찾아가지고 3에 해당하는 코드를 찾았으니까 대출금리 4.2%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는 몇 번째 칸에 있다? 코드가 첫 번째, 상품명이 두 번째, 금리는 세 번째 있다. 그래서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 1, 2, 3 중에서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접수 코드가 4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라는 코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쓴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 쓴다. 그래서 false라고 쓴다. false. 귀찮으시면 0 쓰셔도 돼요. 0. false가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쓰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네. lookup value는 뭐라고요?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첫 번째가 지금 1, 2, 3이잖아요. 이 1, 2, 3인 거를 여기서 찾으라는 거죠. 그 1, 2, 3이 어디 있다고? 다섯 번째 한 글자라 그랬죠. 다섯 번째 한 글자. 그래서 MID 괄호 열고 접수 코드라는 거를 클릭하고 컴마 5,1 5,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는 VLOOKUP 이게 룩업 밸류죠. 찾는 값이 요 3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MID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지금 이렇게 A의 12번째부터 C의 14번째까지 3줄 3칸짜리 여기가 테이블 어레이죠. 그 다음에 3은 뭐라 그랬죠? 이때 코드가 첫 번째 칸에 있고 상품명이 두 번째 칸에 있고 금리를 가져오는 게 세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 있어요 라고 해서 3이라고 쓴 거다. 3. false는 뭐라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3을 찾아야 되거든. 4를 찾으면 안 되고 5를 찾아도 안 돼. 예.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의 접수 코드가 5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단에 코드표에는 5가 없잖아요. 그럼 오류가 나야지. 오류가 나야지. 그리고 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써야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뭐라고 쓴다? 0 써도 돼요. 0. 여기다가 0이라고 써도 된다. 0. 0이나 false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true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자체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는 v lookup 괄호 열고 지금 코드표에 있는 1, 2, 3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금리 쪽을 가져와야 되는데 요 1, 2, 3인지를 이 접수 코드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MID 괄호 열고 접속 코드라는 항목을 클릭해주면 A3이라고 쓰여지고, 아니면 키보드로 그냥 A3 써도 되고, 대소문자 구별 없이, 컴마, 요 접속 코드 중에 5번째 산 글자 5,1 5번째 산 글자 괄호 닫고, 요것이 내가 가져오려는 이 lookup value라고 하는 거를 지금 계산해 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요 3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1, 2, 3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가 상품명이고 세 번째가 금리인데 이렇게 표를 정해 줄 거예요. 컴마, 코드가 첫 번째, 상품명이 두 번째, 금리가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3 쓰면 되고요. 컴마,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 우리는 유사일치를 써야 된다. 위에 있는 거를 쓸 때는, 정정. 위에 있는 걸 쓸 때는 그냥 쓰셔도 되고 생략해도 되지만, 아래에 있는 값을 쓸 때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false라고 쓰든지, 아니면 얘를 뭐라고 쓴다? 0이라고 써도 되고. 자, 잘 보셔야 돼요. 파란색은 왼쪽에 있죠? 그럼 녹색의 밑에 첨적 코드표는 어디에 있나 보세요. 나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줄에 있어요. 그럼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엉뚱한 데를 찾았죠. 상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발전이 될까요? 얘는 이 표에서 찾을 거고, 여기는 어떤 표에서 찾는다? 아무것도 없는 엉뚱한 표를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에다가 이 참조표 이거 녹색에 얘를 F4번키 눌러서 달러가 꽝꽝꽝꽝 찍혀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얘를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얘도 아래 코드표를 참조하지만 저 밑에 있는 애도 어떻다? 아래 참조 코드표를 찾을 거다. 그러면 파란색에 있는 내 코드 참조, 이 코드는 어떻게, 접속 코드는 내 왼쪽에 있는 거니까 달러 표시를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요,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 지금까지 빠짐없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도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거. 문제 2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네요.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래요. 상품 코드가 여기 있고요. 상품 코드가 여기 있고요. 자, 판매 수량은 어디 있죠? 판매 수량? 판매가는 여기 있죠? 판매가는 여기 있죠? 이게 판매가고요. 판매 수량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3.3에 해당하는 거는 5개를 팔았는데 그게 650만원짜리죠? 3.3에 해당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650만원을 가져오는 거죠. 자, 11이라는 코드는 뭐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이때 판매가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는 판매가가 어디 있어요? 판매가를 먼저 계산해야지, 밑에. 그리고 나중에 판매 수량을 곱하는 거죠. 판매 수량을 곱하는 거죠. 는 H lookup. 문제에서는 H lookup을 쓸 건지 인덱스를 쓸 건지 V lookup 함수를 쓸 건지 골라서 쓰라고 했는데, 인덱스는 좀 이따 설명드릴 테고 V lookup은 일단 아니죠. 왜? 얘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애잖아. 이 참조 코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애니까 V lookup이 아니라 H lookup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는 H lookup 가로 열고, lookup value는 뭐다? 얘죠. 이 코드를 갖고 물어보는 거죠. 왜? 하단에 상품 코드가 첫 번째 줄에 있으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죠. 자, 테이블 어레이는 어라고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
여기죠. 이 상품 코드나 판매가나 출고가란 글자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알맹이만 블럭 잡습니다. 알맹이만. 그리고 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죠. 얘를 자동 채우기 해서 내려가더라도 항상 이 상품 단가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F4번 키. 로우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룩업 밸류가 첫 번째 줄에 있는 얘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판매가죠. 그렇죠. 우리가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뭐라고 쓴다 여기에? 2라고 쓴다. 2. 판매가가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여기는 유사일치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유사일치와 정확히 일치에 의미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유사일치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뜻을 찾아보면은 정확히 일치, false를 쓰는 게 맞습니다. 예, 얘를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괄호 닫고. 이거는 지금 뭐다? 이 상품에 대한 판매가를 출력해 준 거죠. 판매가. 요 뒤에다가 곱하기 수량을 찍어야 되잖아. 수량이 찍혀요? 안 찍히죠? 코드가 들어가지 찍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밑에 거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i3이라고 쓰든지 키보드로 마우스로 위에 거를 클릭하든 아래 거를 클릭하든 간에 그리고 키보드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하면 커서가 글로 가거든. 여기 셀 주소가 찍혀요. 그냥 키보드로 i의 3 쓰셔도 되고. 엔터. 650만원짜리 5개 팔았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는 150만원짜리 12개를 팔았으니까 곱하겠죠. 그렇죠? 여기는 22개, 22라고 하는 코드가 45만원짜리인데 23개니까는 이렇게 판매했다는 거고. 다시 잘 보세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참조 대상이 여기에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애가 얘죠. 이 참조 대상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애가 얘들이잖아요. 그렇죠? 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는 HLOOKUP의 참조 대상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녹색이라고 하는 게 뭐다? 참조 범위죠. 그렇죠? 범위. 이때 참조 범위는 자동 채우기를 얘가 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찾아야 되고 얘가 이렇게 찾으면 안 되잖아요. 상대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참조 영역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달러가 양쪽에 꽝꽝꽝꽝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2는 왜다? 첫 번째가 코드표고 두 번째가 판매가고 세 번째가 출고가인데 우리는 판매가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거를 곱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33에 해당하는 코드를 찾아와야 된다. 만약에 이 코드가 35 그러면 어떻게 돼? 35다는 코드는 없잖아요. 35 코드 없죠? 그 에러가 나야지. 없는데 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디 35입니까? 33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뒤에다가 false라고 써도 되고 true라고 써도 되고 그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 수량을 곱해야 되는데 커서가 글로 안 들어간단 말이야. 클릭이 안 된단 말이야. 그때는 키보드 직접 쓰시면 된다. 네. VLOOKUP하고 HLOOKUP이 좀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러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거 잘 메모하셔가지고요. 거기야 뭐 우리 답이도 있으니까 교재 91쪽과 92쪽으로 넘어가시면 92쪽에 수식의 이해라고 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이거를 컴퓨터를 틀어놓고 엑셀을 틀어놓고 쳐다보시면 안 되고 엑셀 틀어놓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설명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면 얘를 왜 어떻게 표현한 건지라는 설명이 거기 다 나와요. 그리고 이해하시고 나면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뭐 외우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고 나면 달달달달 볶아서라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아까 인덱스 함수를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그렇죠? 인덱스 함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표가 있는데 요거를 가져오고 싶어. 오선길이라는 사람의 글자를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 요 표에서 오선길은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이죠. 그렇죠. 보통 알맹이를 이렇게 항목 이름까지 블럭을 집어넣을 거냐 알맹이만 블럭을 잡을 거냐는 여러분 마음인데 여기다가 제가 인덱스 가로 열고 이렇게 블럭을 잡았다라고 하면 오선길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 컴마 세 번째 줄 컴마 두 번째 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얘. 이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요 코드 표상에서 봤을 때는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럭에서 세 번째 컴마 3 컴마 2라고 쓰는 겁니다.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이 되겠죠? 인덱스는 그거예요. 인덱스 자체는 되게 쉬워요. 인덱스 자체는 되게 쉬워요. 얘를 응용하면 무궁무진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 커말 자격증 시험에서는 인덱스는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H룩급, V룩급이 제일 중요해요. 자, 순위 구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순위 구하는 거. 처음 해보는 거죠. 그렇죠? 순위 구하는 거? 랭크 함수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응용하는 게, 여기서는 랭크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추수 함수 쓰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추수. 자, 성적을 기준으로 몇 명 시험 봤어요? 7명 시험 봤죠? 7명 시험 봤으면 1등에서부터 7등까지 나오겠죠? 다 1등일 수도 있고 6명 1등인데 1명만 꼴찌일 수도 있고 하여튼 7명이 시험을 봤으니까 1등에서 7등까지 뭔가 나오겠지 뭐. 공동 2등도 있겠고 공동 5등도 있겠고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1등이라고 나오면 그냥 이렇게 는 RANK 괄호 열고 내 성적이 컴마 이 참조 대상 성적 중에서 F4번 키 컴마 뭐 내림차순을 쓰거나 생략하거나 큰 게 1등일 때가 많으니까 얘를 지워도 되고 써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잘한 사람이 1등이고 가장 못한 사람이 꼴찌라는 거는 알겠어. 이건 알겠다고. 그냥 이렇게 등수만 출력하는 거라면 쉬워요. 근데 추수함수는 얘를 응용한 거예요. 추수함수 이걸 응용한 겁니다. 어떻게 응용한 거냐? 순위를 계산해서 1등인 경우에는 최우수라고 하고 2등인 경우에는 우수라고 하고 3등인 경우에는 보통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노력이라고 하래요. 자 보세요. 1등을 하면 1등은 뭐라고 출력되라? 최우수라고 출력되래요. 2등은 우수라고 나오래. 3등은 보통이라고 나오래. 보통이라고 나오래. 그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라는 거는 4등, 5등, 6등, 7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뭐라고 나오라? 노력이라고 출력되래.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따옴표에다 써줘야 되겠죠. 이거는 메시지니까. 그렇지? 이렇게 따옴표.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개념은 7명이 시험 봤으니까 4등, 5등, 6등, 7등이 나머지란 얘기가 되겠지. 자, 그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보세요. 추수함수 찾는 값을 하나 써줘요. 걔가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4일 때가 있고 7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너 어떤 거를 원하니? 첫 번째는 상품권, 두 번째는 현금, 세 번째는 전자기기, 네 번째는 참고서인데 학생 너 이번에 중학교 입학했다며 뭐 줄까? 그랬더니 얘가 세 번째 거요 그랬어. 그 전자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어 그랬지. 현금이 좋아요 이거지. 그럼 이건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 뭐라고 나열한다? 최우수, 우수, 보통, 나머지니까 4등, 5등, 6등, 7등을 7가지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최우수를 가져가요? 순위가 1일 때. 1등일 때. 그럼 보통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순위가 석차가 3등이면 보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라는 말은 4등, 5등, 6등, 7등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가 아까 순위 계산한 거 있잖아요. 순위 계산한 거. 예, 이거. 여기다 컴마를 찍든 안 찍든 간에 이거. 이 값에 따라서 최우수냐, 우수냐, 보통이냐, 노력이냐 하는 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지. 요 최우수 써놓은데 요 랭크, 순위가 랭크니까 요 순위의 값에 따라서 1, 2, 3등, 4등, 7등까지가 있으니까 7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 8번째를 쓰면 뭘까요? 8번째. 안녕이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8등은 전혀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 노력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노력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노력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은 있는데 해피님은 7등 되면 어떻게 돼? 없죠? 오류가 나죠. 그래서 죽기 살기라고 7등까지 써야 돼. 꼭 써놔야 돼 이거는. 자, 100명이 시험을 봤어요. 100명. 200명이라고 써있네. 2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등에서 5등까지는 합격이라고 출력하고 나머지는 공란을 두래요. 그러면 1등 합격, 2등 합격, 3등 합격, 4등 합격, 5등 합격, 6등서부터 200등까지는 다 공란. 따옴표 열고 닫고 공란입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사람은 뭐라고요? 써놨잖아. 바보라고. 그렇게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순위부터 다시 구해보세요. 는 rank 괄호 열고 누가? 내 성적이 컴마 어디에서? 나를 포함한 나머지 성적들 중에서 F4번 키. 그 컴마 내림차순일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장미란 선수 같이. 박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자가의 1등이니까 그때는 오름차순일 때는 꼭 2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안 써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닫을 겁니다. 요게 순위를 구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 순위에 따라서 1등일 수도 있고 2등일 수도 있고 3등일 수도 있고 4등일 수도 있고 7등일 수도 있으니까 이 값을 나열하라는 얘기죠. 순위에 따라서 나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열한 것이 는 추수, 순위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보통, 노력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일일이 다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길게 다 쓰셔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노력이라고 나왔으니까 노력은 뭐예요? 4등에서 7등까지 노력이네. 그렇지? 최우수, 우수, 보통, 보통이 둘이네. 3등이 2명이네. 예, 그러니까는
3등, 4등이 보통이고 동점이니까 5, 6, 7등만 노력이 나오겠네. ifera라는 함수를 제가 적어놨는데 ifera 요즘 잘 나오는 추세입니다. ifera가 ifera라는 함수는 2007 버전서부터 적용되는 함수예요. 예전에 2003까지 버전에는 안 나왔는데 2007부터 이제 이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어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런 거 있죠. 2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랬잖아요. 200명이 시험 봤다. 1등에서 5등까지는 합격이고 나머지는 공란이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 요거 보세요. 순위에 따라서 1등에서 5등까지는 합격. 나머지는 6등서부터 200등까지는 공란 쭉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바보지만 만약에 300명이 시험 봤는데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추수함수에 들어가는 항목 개수는 250개예요. 254개. 그러니까 200명이 시험 봤으니까 이렇게 쭉 나열해도 바보소리는 듣더라도 답은 나오지만 300명이 시험을 봤다 만약에 이렇게 쓰면 오류가 나요. 그때는 안 돼요. 그러면 3,000명이 시험을 봤어요. 3,000명. 그래서 1등에서 5등까지는 본선 진출, 나머지는 탈락. 이렇게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000명이든 30만 명이든 처리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ifera라는 함수를 많이 쓰는데 ifera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보여드리면 는 ifera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런 얘기죠. 뭐를 했는데 A라는 걸 실행했어요. A를 실행했어. A라는 명령을 실행했는데 A가 실행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A가 실행되고 말아. 근데 A를 실행했더니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B를 실행해라는 얘기입니다. A를 실행해서 오류가 없으면 통과인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B를 처리하시오. B를 실행하시오. 이거죠. 이런 거죠. 는 ifera 5 나누기 0 5 나누기 0이 돼요? 0분의 5라는 수학이 되냐고. 안 되죠. 그러면 오류라고 출력하시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if 에라 0 나누기 5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얘는 뭐가 나온다? 오류가 발생했죠, 오류라고 출력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가 될까요? 0 나누기 5니까 5분의 0이잖아요. 0 됐지, 0 나왔죠. 이거는 오류가 닿지가 않으니까는 그냥 이거로 출력이 됐지만, 위에 거는 5 나누기 0이니까는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돼요? 불능이잖아, 수학에서요. 그러니까 오류라고, 이게 에러가 난 거잖아요,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출력하시오. 이런 얘기죠. 그게 ifera예요. 단순한 건데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오는 함수인데 한번 보세요. 순위에 따라서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이라고 출력하래요. 세 가지만 나열했죠. 그럼 4등 되면 어떻게 돼?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가 노력을 6개만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7명이 시험 봤는데 6등까지는 에러가 안 나지만 7등 되면 7번째 항목이 없으니까 에러가 난다 그랬잖아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1등은 최우수고 2등은 우수고 3등은 보통인데 그러면 4등, 5등, 6등, 7등은 어떻게 돼? 오류가 나잖아요. 에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출력하라고. ifera 얘를 실행해서 이상이 없으면 얘를 1, 2, 3일 때는 실행하고 4등부터 7등까지는 어떻게 된다?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오류라고 출력해라.
그럼 만약에 2000명의 시험을 봤어. 2000명의 시험 봤는데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 4등부터 2000등까지는 다 노력이라고 출력하시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2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1등에서 5등까지는 합격이라고 나머지는 공란을 둬라 그러면 추수함수 순위에 따라서 합격 여기까지는 5등이고 6등부터는 공란, 이게 공란이니까 공란을 두면 되긴 하지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추수함수에서 1등에서 5등까지는 여기까지 출력하고, 그럼 6등부터는 없잖아요. 6번째 항목이 없잖아요. 그럼 오류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란을 두면 6등서부터 200등까지는 다 공란이지. 이렇게 되면 짧아지는 거예요. 그냥 추수함수로 나열하려면 200개를 나열해야 되지만 얘는 필요한 것만 나열하면 되지. 이제 if 함수를 배우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합격, 나머지는 공란 이래도 되겠지. 5,000명이든 5만 명이든 간에. 이건 이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요 추수함수하고 if 에러가 추수함수랑 결합해서 요즘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요거. 당연히 제가 공방에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출력해 주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거를 조금 전에 배우신 대로 쓴다면 추수 앞에다가 이제 뭐를 써야 된다? if 에러 함수를 더 쓰면 되죠. 그렇죠. if 에러 함수를 더 쓰면 이렇게 쓰면은 노력을 4번 썼잖아. 노력을 4번 썼잖아. 그렇죠. 노력 한 번만 써도 되는 거죠. 7명이면 4번을 썼지만 200명 시험 보면은 197회를 써야 되잖아. 197번을. 근데 노력 한 번만 쓰면 되죠. if 에러 한 번만 쓰면. 200명이 보던 2000명이 보던 20만 명이 보던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만 쓰면 해결 본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예요? 노력이라고 되는 학생이 여기 1명, 2명, 3명이 있어. 그 노력이라고 되는 사람의 성적의 합계를 구하래. 그러니까 89, 83, 79.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래. 그런데 이 성적이 94가 아니라 얘가 49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위가 바뀌죠. 순위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는 노력이 아니었던 애가 노력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요 89점이 99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최우수가 되면서 노력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무슨 합계를 사용하세요? 라고 써있죠? 이 SUMIF 는 SUM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합계를 구할 범위는 옵션이에요. 써야 될 때가 있고 쓰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범위, 조건은 뭐죠? 조건이 뭐예요? 노력이죠. 노력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조건이죠. 그렇죠? 그럼 범위는 어디예요? 범위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 동네가 범위가 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범위는,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노력, 조건 항목이 있는 곳, 조건이 들어있는 곳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범위가 되려면 조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조건이 돼야 얘가 범위가 되는 거고, 지금은 여기가 범위가 되죠. 노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는 거니까.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죠? 여기죠.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다? 비고가 되고요. 비고.
조건은 뭐다? 노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다? 성적이 되겠죠. 거기 성적. 여기가 범위가 되고 이 중에 얘네들이 조건이 되고 성적을 구할 범위는 여기가 되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옵션이냐? 요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을 경우에는 뒤에 거를 안 써도 된다. 다음 성적 중에서 90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합계를 구해보시오 이거지. 그러면 90점 이상은 하나, 둘, 셋, 네 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범위죠. 조건은 이 안에 있잖아요. 90점 이상. 합계 구할 범위도 여기잖아요. 합계를 구할 범위도 여기잖아요. 그때 합계를 구할 범위는 범위랑 같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다르죠. 여기는 범위가 여기고 합계 구할 범위는 여기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그럼 반드시 써야 되죠. 자, 는 sum if 가로 열고 범위는 여기가 되죠. 범위. 컴마 조건은 뭐다? 노력. 노력이라는 항목을 클릭해도 되고요. 다운표에도 노력을 써도 되고요. 그렇죠? 그냥 다운표 없이 노력 쓰면 안 되고 다운표도 노력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다? 성적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노력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89, 83, 79에 합계를 구하겠지. 그렇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책에도 설명은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sum if보다 우리 count if를 시험에 우리 좀 많이 풀어본 것 같아요. count if에서 뭐 count A, count blank 5가지가 있었죠. 합계 구하는 것도 sum if S 3가지예요. 단순히 다 합계를 구할 거냐, 조건에만 합계를 구할 거냐,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남학생 중에서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 합계를 구해봐라. 뭐 이런 거. 그럼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조건 범위가 나와야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조건 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육 점수 합계를 구했으니까 체육 점수가 합계 구할 범위가 들어가겠지. 예.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약간 다른 게 있어서 count if S를 쓰게 되면은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써요. 나중에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해가지고 계속 나열하게 돼요.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를 좋아하는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가 된다? 체육 점수가 되겠죠? 그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축구를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축구가 되겠죠. 그렇죠? 축구가 되겠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범위는 뭐죠? 좋아하는 스포츠가 되겠죠. 그렇죠?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가 첫 번째 범위가 조건이 되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뭐가 됩니까? 남학생들이라 그랬잖아요. 남학생들. 그리고 여기는 성별이 두 번째 범위가 되겠고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된다? 남자죠. 남학생이라는 거죠. 남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말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말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이면서 성별이 남학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체육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sum if를 쓰게 되면은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고, sum if s를 쓰면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쓴다. 순서가 좀 바뀌어요. 그리고 생략할 수가 없어요, 얘는. 생략을 하면 뭐가 같아서 생략하는 거야? 얘랑 같아서 생략한 거야? 쟤랑 같아서 생략한 거야? 모르잖아. 첫 번째 범위랑 두 번째 범위랑 어느 범위가 같아서 얘를 생략하는 거냐고 모르지. 그렇지. 우리 뒤에 있는 거는 범위랑 합계 구할 범위랑 같으면 생략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는 이유는 여기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어디랑 맞아야 생략하는 건지를 모르니까는 A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쓰자. 야구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뭐를 써야 되죠?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average if s를 쓰는 거죠. average 평균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기에 따라서 답이 막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얘 한번 보죠. 정지호. 정지호가 몇 등일까요? 모르죠? 1등은 누구죠? 최주영이네. 100점 맞은 사람이 최주영이죠? 그럼 98점 맞은 사람은 누구죠? 심학성이죠. 45점 맞은 사람은 여기다 한번 써보죠. 여기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 는 HLOOKUP, VLOOKUP. 이 점수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는 거니까 HLOOKUP, VLOOKUP. VLOOKUP. 문제지에 VLOOKUP 쓰라고 했거든. VLOOKUP. 자, 한번 써볼게요. 는 VLOOKUP. 몇 점에 대한 45점 맞은 사람의 이름은 뭐냐 이거지. 45점 맞은 사람, 45점. 그럼 45점을 쓰고 컴마 그 점수부터 성명을 잡아야죠. 근데 여기는 F4번키 안 누릅니다. 왜? 하나만 물어보고 말 거거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동 채우기를 했잖아요. 하나 계산하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F4번키를 누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거지만, 얘는 지금 45점이 누구인지 56점이 먼저 누군지만 계산하고 말 거거든요. 컴마 성적이 두 번째고 성적이 첫 번째고 성명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겠죠? 45점 그러면 소지성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컴마 정확히 일치,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를 써야 돼요. 유사일치를 쓰려면 여기 성적이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VLOOKUP이나 HLOOKUP을 계산할 때 유사일치를 쓰시려면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내림차순도 안 돼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85, 56, 90, 78, 93, 100 섞여 있죠. 오름차순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사일치 못 씁니다. 정확히 일치 써야 돼요. 자, 45점은 소지성씨 맞아요. 그럼 90점은 누구죠? 90점? 90 써보면 도지영 씨죠? 도지영 학생이 90점 맞았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90점 대신에 97점은 누구죠? 97점? 없어요. 97점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났어요. 오류가. 야, 없어. 샵이 뜨면 무조건 오류가 난 겁니다.
그러면 아까 90점이라 그랬잖아. 90점. 90점이 도주형 C인데 90점 C가 아니라 90점이 도주형 C인데 이 90점을 자세히 보시면 90점이 몇 등이에요? 100점이 1등이고요. 98점이 2등이죠. 그럼 90점은 3등이잖아요. 3등. 3등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써있잖아. 라지 함수. 는 라지 범위 K 이렇게 써있잖아. 범위 중에서 K번째 값 이거잖아. K번째로 큰 값 이거잖아요. 그 라지 아닙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다가 라지 범위는 동일하고요. 컴마 3 자, 여기다 적어드릴까? 이렇게 썼지. (3등의) 이름은 만약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풀어본 문제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원의 이름이 뭐냐 물어봤는데 3등의 이름은 하고 쓰려면 뭐를 써야 된다? 인덱스 함수를 써야 되고 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써야 돼요. 랭크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요. 자, 보세요.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그럼 3등이라고 하는 걸 찾으려면 일단 도지영이라는 사람이 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3등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제가 는 인덱스 괄호 열고 이 범위 중에서 도정씨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는 인덱스 범위 줄 칸 이거예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도정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몇 번째 칸입니까? 칸이 하나밖에 없죠. 1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근데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세 번째 줄은 맞죠? 도정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줄은 맞잖아요. 칸이 두 번째 칸이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잡으면 편하지. 이렇게.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 정해지고 세 번째 줄 첫 번째 칸이지. 어떻게 해서 세 번째 줄이죠? 이 사람이 세 번째 있어서 세 번째 줄이에요? 3등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그럼 정지호는 1등에서 첫 번째 줄입니까? 그렇죠. 도지영이라는 사람은 세 번째 줄에 있어서 3이라고 쓴 거지 3등이라고 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3등은 90번이라는 숫자가 3등이지. 그럼 1등은 몇 번째 줄에 있어? 여기 뒤에 있잖아. 아, 이렇게 써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써갖고 안 된다. 이 함수도 써야 된다.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3등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되게 복잡해지죠. 이런 조합으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 물론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는 자주 나왔던 유형 문제였어요. 이게 인덱스 매치 아주 쌍으로 잘 나왔던 문제인데 컴활 문제에서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ITQ라는 시험에서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컴활은 안 낸 거야. 이런 유형을. 근데 인덱스가 요즘 나오고 매치도 나오더라고요. 매치도 나와. 근데 매치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쉽게 나왔었어요. 근데 어렵게 내면 이것도 한도 끝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답은 만들어 볼게요. 제가 답은. 참네. 히트, 매치. 아니 잠깐만. 3등이라 그랬잖아. 3등. 그럼 3등 한 사람이 이름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덱스 이 중에서 배치 그리고 랭크 3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등의 이름을 찾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3등의 이름은 세 번째로 큰 값의 이름이 아니라 3등의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3등의 이름. 그러면 매치 함수가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3등의 이름이나 세 번째로 큰 값의 이름이나 의미는 같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높은 값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는 거하고 3등이라는 등수를 물어보는 거하고 의미는 같잖아요. 첫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하고 1등한 사람하고 같은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3등이란 등수를 물어보려고 하니까는 굳이 쓸데없는 매치가 들어간 거지. 인덱스로 들어간 거지, 인덱스로. 근데 브이로그업으로 쓰면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업하고 얘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본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렇게 잠깐만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함수가 달라져요. 매치 함수를 쓰면 불편해지죠. 길어져 가지고 불편해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워버리고. 자, 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90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 연습해보는 건데 먼저 는 vlookup 쓰고 90에 해당하는 사람의 옆에 있는 이름을 찾는 거니까 요 참조 영역 중에서 성적이 첫 번째요. 90점. 얘가 첫 번째요. 요 성명이 두 번째니까 컴마 2를 가져오겠다. 2. 성적이 첫 번째, 성명이 두 번째니까 2를 찾겠다.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0을 써야 된다. false를 쓰든지 여기다가 0을 쓰든지. 근데 이 90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았던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 큰 거는 large 범위를 정해주고 컴마 3 쓰는 거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처음에는 90을 찾았지. 90. 얘가 도지형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왜 90이었냐 봤더니 세 번째로 크더라 걔가. 이게 세 번째로 크더라 이거지. 예. 근데 이제 3등의 이름 찾게 되면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좀 다른 함수를 써야 되고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하면 매치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인덱스 매치를 쓰기 위해서 다른 함수가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좀 복잡해진 거예요. 시험에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면 정신없으니까 안 나올 거고요. 대신에 vlookup large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6번 문제는 뭔가 볼게요. 6번 문제는요 단순해요. 상자가 24개가 있는데 24개가 아니라 24개씩 상자에다 집어넣는데요. 250개 사과를 생산했는데 한 상자당 24개를 집어넣으면
250을 24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지. 상자를 몇 개 썼나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상자가 들어갔나 어떻게 계산해요? 는 요거 나누기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10만 쓰는 거죠. 10만. 그럴 때 요 앞에다가 int 함수를 쓰는 거예요. int. 이게 몫이에요. 하나 메모해 두세요. 90페이지의 6번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몫을 구하라 그럴 때 몇 상자가 들어갔나요? 라고 하면 250을 24로 나누면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부분을 없애야 된단 말이야. 없애야지. 그렇죠. 그게 int 함수야. 그래서 int 인티저라는 함수 안에다가 써주면 딱 몫이 나오는 거지. 몫과 나머지. 아시잖아. 몫과 나머지. 몫은 제수, 피제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누기. 그래서 int 취해주면 몫이 되는 거죠. 그러면 11상자 쓰고 나서 10상자 쓰고 나니까 10개 남았나? 나머지를 구할 줄 알아야지. 나머지는 이거예요. 는 mod. 는 모듈라. 잉여. 남는 거. 자, 요거 컴마 요거. 컴마로 구분해요. 넘버 컴마 디바이저. 그럼 250을 24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생겼을 텐데 몫 빼고 남는 나머지가 얼마냐? 이거지. 나머지. 초등학교에서 몫과 나머지 배우잖아요. 몫과 나머지.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도 귀찮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수점 이하를 배우지. 얘는 330개를 30개씩 담으니까 11상자들하고 딱 떨어져네. 나머지가 없네. 그렇지? 얘는 4상자 들어가고 30개가 남고. 나머지를 왜 물어볼까요? 사과 5개가 있었어요. 5개를 2개씩 담아야 돼요. 그럼 몇 개가 남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나머지를 배우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설명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수를 n으로 나누었더니 글쎄 나머지가 2가 되었다. 나머지가 0이 되었다. 0. 그럼 그 어떤 수는 n의 배수다. 자, 어떤 수를 5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됐대. 그러면 그 어떤 수는 5의 배수야. 맞죠? 10, 15, 20 이런 거 5로 나누면 나머지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되었대요. 그러면 그 어떤 수는 뭐다? 2의 배수.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짝수라고 부른다. 그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 되었다. 그 어떤 수는 홀수다.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이 배수 관계를 물어보려고 계산할 때 많이 써요. 배수 관계. 예. 그것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험에는 물어보는 거지. 간혹 그냥 이렇게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나머지가 몇이요? 이렇게 단순히 물어보는 거라만 나오면 땡큐지. 너무 쉬우니까.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쉬운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게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 해설을 한번 볼까요? 96쪽에 나와 있어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MOD 쓰는 거예요. MOD. 답은 아주 단순해요. 자, 요렇게 쓰면 되고요. 이게 이제 나머지고 아까 몫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몫은요?
몫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 이렇게 몫. int를 해가지고 int를 그 숫자 나누기 개수, 생산량 나누기 개수로 해주면 몫이고, 나머지는 mod, 모듈라라는 함수를 통해서 뭐 컴마 뭐 해주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몫과 나머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단순히 산수적인 초등학생적인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mod 함수를 시험에 내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구하는 거, 나머지. 그래서 그게 어떤 수의 배수 관계인지, 어떤 수를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 1이래. 그럼 뭐 1, 4, 7, 10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잉여류라고 하지.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의 집합. 같은 부류, 같은 나머지의 부류를 잉여류라고 하잖아요. 잉여류. 남는 숫자들. 근데 수학에서, 그 이과 수학인가에서 잉여류라고 하는 과목은 빠진 거로 알고 있어요. 수능 과목에서. 근데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그 말 자체는 빠진 것 같아요. 잉여류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2, 4, 6, 8, 10 이건 뭐죠? 짝수잖아. 짝수. 그러니까 2로 나눌 때 나머지 0들의 집합이 2, 4, 6, 8, 10이잖아요. 그렇죠? 3, 6, 9, 12, 15 이거면 3의 배수들이잖아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잉여류. 근데 그 말들은 빠진 것 같고 개념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밑에 기출공일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기출공일. 요거. 요 문제에서 요 사원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풀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 겁니다. 사원 코드의 사원 코드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그렇지? 사원 코드의 오른쪽에 끝 문자가 1, 2, 3, 4에 따라서 부서를 출력하는 얘기죠. 자, 추수 함수는 뭐라 그랬죠? 라이트 함수를 또 써볼게요. 라이트. 이건 뭐죠? 문자에서 오른쪽에서 n개 자른다. 문자의 오른쪽에서 n개만큼 자른다. 그럼 여기서 는 라이트 여기는 사원 코드죠. 사원 코드. 사원 코드에 몇 개? 오른쪽 하나라 그랬잖아요. 오른쪽 끝 문자가 한 개잖아. 한 개. 1, 2, 3, 4니까 한 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글자를 자르면 되죠. 그럼 여기서 사원 코드는 뭐죠? A의 세 번째 셀에 있는 거죠. A의 세 번째 셀. A의 세 번째 셀에 여기 들어있으니까 는 라이트 A의 세 번째 셀을 한 개를 잘라라 그러면 오른쪽에 한 글자 요거를 자르는 거죠. 그러면은 1 자르는 거지. 그러면 1이니까 뭐다? 여기서 말한 대로 영업부가 되고 2면 인사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함수를 쓰라고 또 추수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추수함수 값에 따라서 1, 2, 3, 4 해서 어디까지? 255개까지 자르는데 여기에서 추수 라이트 A의 세 번째에서 한 개를 자른 값이 1이면 뭐라고요? 영업부. 2면 뭐?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은 뭐? 기획부. 이거 답이에요. 문법을 일단은 외워야 돼. 문법을. 우리가 영어에서 문법 암기하세요. 또 어디는 또 문법이 필요 없어요. 자주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컴퓨터에서는 엑셀은 문법의 형식이 있잖아요. sum 그럼 뭐를 더하는 게 sum이니까 그 문법에 뭐를 더해줘야 합계를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write는 어느 글자에서 몇 개만큼 자르는 거니까 어느 글자가 와야 되고 몇 개인지가 나와야 되고 추수함수는 여러 개 나열된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원하는 값이 뭐냐 이거죠. 원하는 값은 사원 코드의 끝 한 글자니까 그게 1이면 2면 3이면 4면
나오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써주면 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나오겠지. 직접 써본다면 는 추수 라이트 요거 컴마 한 글자. 이거에 따라서 1이면 아이고 영업부, 2면은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면 기획부. 1, 2, 3, 4 중에 하나 있겠죠? 1, 2, 3, 4 중에 하나 있겠죠. 그래서 풀어 나가셔야지. 추수는 단순한 거라고 했어요. 어떤 값에 따라서 나열하는 것 중에 몇 번째 걸 원합니까? 3 그러면 세 번째 거, 4 그럼 네 번째 걸 가져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거죠. 값이 1일 때, 요거는 값이 2일 때, 요거는 값이 3일 때. 그래서 값이 255일 때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는 영업부고, 2일 때는 인사부고, 3이면 총무부고, 4는 기획부니까 따옴표에다 써주면 되지. 메시지니까.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2번 문제. 판매 수량이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네. 이게 좀 헷갈리는 걸 잘 보셔야 돼요. 55개를 팔았대. 판매 수량 55개를 팔았대. 몇 퍼센트 할인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찾으래. 여기에서 몇 퍼센트 할인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55개 팔았으니까 응? 3%죠. 65개를 팔면 3%지 뭐. 70개는 100개는 몇이야? 6%겠지. 이 의미가 뭐예요? 39개까지는 할인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40개 이상 사가면 일단 3%야. 69개까지는. 70개 넘어가면은 6%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책에 써놨잖아. 뭐라고? 여기서 의미는 1개 이상 40 미만이면 할인율은 빵, 40 이상 70 미만이면 3%, 70 이상이면 6%라는 말로 써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아셨잖아요. 55는 숫자는 해당되는 거 없었잖아요. 근데 대략 딱 보니까 눈치껏 3%일 거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판매 금액을 먼저 판매 금액을 곱할 거예요. 판매 금액는 이해죠? 판매 금액. 판매금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그에 따라서 뭐를? 할인율을 곱해야죠. 할인율. 할인율이 55개니까 3%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곱해준다? 얘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HLOOKUP. 얘가 가로로 나열되니까 HLOOKUP 써야죠. 그렇죠? 컴마. 찾는 값은 얘죠. 55개. lookup value는 55개예요.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당연히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이 되겠죠. 이 노란 부분은 항상 이 자리에 있죠. 셀이 그대로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4번 키 눌러야 되지. 그리고 몇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수량이 첫 번째 줄에 있고 할인율이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정확히 일치만 했잖아요. 근데 55개라는 수량은 없잖아. 55개라는 수량 자체는 없잖아요. 1개, 40개, 70개라는 수량만 있지 55개, 65개라는 수량 자체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55라고 하는 숫자는 40 이상 70 미만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게 유사일치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요 전까지 배운 거는 절대 정확히 일치라는 의미로 배운 거고, 지금은 유사일치. 유사일치는 위에 있죠.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랭크일 때는 0이 위에 있었어요. 0. Hlookup, Vlookup은 true, 1일 때가 위에 있어요. 어떨 땐 0이 올라가고 어떨 땐 1이 올라가요. 달라요. 옵션마다. 하여튼 위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거를 써야 되면 반드시 써야 되고, 위에 있는 거를 사용할 때는 안 써도 된다.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가 나왔잖아. 4207원.50 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래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올림해가지고, 여기 10의 자리에서 올림해가지고 600원 이렇게 나오래. 라운드 업스래. 라운드 업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는 라운드도 그렇고요. 는 라운드 업도 그렇고요. 는 라운드 다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값이 있고 자릿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반올림을 할 때 소점이야 둘째짜리, 셋째짜리 이런 걸 배웠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이거 안 배웠잖아.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반올림을 배워요. 올림, 내림을 배운단 말이야. 내림. 라운드 다운을 배운단 말이야. 엑셀로 말하면 반올림, 라운드, 올림, 라운드 업, 내림, 절사라고 하는 거, 라운드 다운.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은 소점을 안 배우거든요. 초등학교에서는.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반올림 하시오, 내림 하시오. 100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의 자리에,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랬잖아요.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죠. 지금 요거는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건 답이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라운드 함수가 나와야죠. 라운드 업이 나와야지. 그렇지. 요 뒤에 자릿수가 나와야지. 자릿수. 이때 마이너스 2라고 쓴다고. 이게 뭐냐면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10의 자리면서.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4210이 나와야 되나?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여기다가 라운드 업 가로 열고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2라고 쓰면 4000 여기에서 반올림 하는 거죠? 10의 자리요. 4300 나왔네.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근데 여기 하나 있잖아. 이게 4,300원이 됐네. 4,300원. 근데 사실은 요 뒤에 .00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원래는 숫자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자리에 원래 소점 이하 두 자리가 나오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었나 봐요. 답안지가.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아까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이대로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함수만 맞으면 돼요. 요게 값이고, 여기가 자릿수 올림, 자릿수 하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3번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감사합니다.